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죠. 大家好. 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정아입니다. HSK 전문 강사로 10년 정도 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강생분들과 호흡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어법 과정인데요.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 교재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0일 일정으로 앞에 플랜이 짜져 있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40강으로 수업이 구성되고요. 자, 40강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간략한 소개한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계획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강좌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2강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강은 진도 나가고 한 강은 보충 시간이 나가는데요. 이 가운데 넘버원 홈피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써서 내시면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쭉 보시면요. 일단 중국어의 어법 단위를 시작으로 하여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사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문형에 대해서 각종 문형에 대해서 다양한 문장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중국어 어법 별거 아니네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갈수록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문장 구조가 튼튼해지면요. 회화든 아니면 중국인들과의 교류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업무든 간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연간의 강의 경력을 토대로 오늘부터의 강의, 바로 중국어 어법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첫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 교재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에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법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있어요. 자, 최소의 단위. 이 최소의 단위는 단어보다도 더 작은 단위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시죠. 형태소. 형태소. 네, 중국어로 형태소는 우리가 위수, 시작, 위수 혹은 츠수, 시작, 츠수라고 합니다. 자, 위수와 츠수, 어소 혹은 사소라고 읽혀지는데요.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뜻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단위. 형태소는 보통 이름절이나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단어. 네, 단어는 중국어로 우리가 츠라고 합니다. 다 함께 츠. 그래서 새로 나온 단어 다 함께 셩츠. 그렇죠. 셩츠. 자, 단어예요. 단어는 사라고 불려지고 이렇게 츠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형태를 바로 구라고 부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구. 그렇죠. 근데 이 구가 한국어로는 구지만 중국어로는 구가 아니라 도안유라고 읽힙니다. 다 함께 도안유. 한 번 더 도안유.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구의 세계를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되고요.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등 다양한 구에 대한 세계를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도안유는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한자 자체로 읽자면 단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쓴 어법 교재를 보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무슨 도안유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단어구나. 그래서 이 단어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2개 이상 결합된 단위를 바로 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 중국어로 도안이라고 하니까 문법 용어가 혼동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 다음. 이 구가 완성이 된 형태.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되면 문이 됩니다. 다 함께 문. 네, 문장 가운데 단일문, 간단한 문장, 다 함께 단문. 그 다음 복잡한 문장, 이것을 우리가 복문.
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문과 복문의 차이점은 단문은 한 문장 안에 주술 또는 술목 해서 완성된 문장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 복문하면 2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걸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문은 다 함께 딴쥐 한 번 더 딴쥐 그 다음 복문은 후쥐 라고 합니다. 복문은 주로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소 바로 형태소서부터 시작해서 복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 번씩만 더 따라해볼게요. 정리해봅니다. 다 함께 형태소, 단어, 구, 단문, 복문. 그렇죠. 그 다음 중국어로는 위수 또는 츠수, 츠, 도안유, 딴쥐, 후쥐. 그렇죠. 문법 용어가 딱딱 어우러지게끔 다 머릿속에 잘 심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법반은 제가 숙제를 하루에 30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완벽하게 그냥 다 소화해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굳이 뭐 다음날로 미룰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법반 숙제하고 귀가하시는 걸로, 인강 들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숙제 해결하고 다른 볼일 보시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국어 어법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들.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무슨 단위? 최소의 단위였는데요. 자, 형태소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위수 혹은 츠수라고 한다 했죠? 자, 단어는 뭐라고요? 다 같이? 츠. 오케이, 츠. 다음, 구는요? 도안유. 네, 한 번 더, 도안유. 그렇죠. 문장은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눴습니다. 단일문을 딴쥐. 그렇죠. 복합문을 후쥐라고 했었죠. 그래서 쥐즈를 딴쥐, 후쥐로 나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형태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해볼 건데요. 교재는 3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31페이지에서 여러분 형광펜 준비.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형광펜하고 색깔펜 한 자루씩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밑줄자, 가장 작은 단위 형광펜 밑줄자. 네,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몇 가지 예가 다뤄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현재 교재 31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운데 몇 개의 단어만 따라해보시죠. 함께 지혜, 川, 巧克力. 네, 이 가운데 巧克力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 巧克力를 삼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만약에 巧만 하면 초콜릿이라는 뜻을 알 수 있나요? 克는 어때요? 克. 안 되죠. 반드시 세 단어, 巧克力 이렇게 세 단어가 결합되어야만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소는 보통 1음절, 2음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만 3음절로 되거나 4음절로 된 외래어 이런 것들이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소 외에 우리가 보통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형태소 다음 단위지 않습니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형태소이면서 또 동시에 단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태소로 구성되어. 시작!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옆에다 적어보세요. 문장 성립 가능. 문장 성립 가능.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네, 자, 형태소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지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므로 일부 단어들은 이거 형태소임과 동시에 또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해보십니다. 다 함께 听中国桌子学校 그렇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바로 품사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품사.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어법을 정리할 때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품사면으로 접근했었어요. 중국인들 대부분이 품사로 가르쳐요. 특히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어려운 품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해하기가 힘들고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문장 만나면 또 버벅거리고 헤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거듭하고 어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야 비로소 정리가 된 내용이 바로 품사면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끝도 없어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 여러 가지거든요. 자, 이 품사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아까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부터 우리가 단어까지 설명을 드린 상태죠. 그죠? 단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다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 적으시라고 했는데 이 품사라는 것은 같은 속성끼리 묶어놓은 갈래예요. 자,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 형과 표현의 줄자. 그리고 품사에다 동그라미. 이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그 다음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자, 이 가운데 감탄사와 의성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는 설명을 생략할 거고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품사.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 자, 여기서 공통된 성질이라는 부분에 조금 전 31페이지 하단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셨고 묶어놓은 갈래가 지금 코겐속 정리로 나와 있죠? 네, 코겐속 정리 속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고개 드시고 순간 기억력 및 소리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품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我们再回忆一下. 자, 은희 동시에서부터 품사의 첫 번째 명사. 그렇죠. 대명사. 네, 다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화면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전치사로 가면 안 돼요. 동사 먼저 가야 돼요. 동사. 동사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안타까워. 형용사. 그지? 형용사. 선호기.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남은 두 개? 다 했어요. 양사수사는. 네. 감탄사와 의성사 이렇게 나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감탄사, 의성사는 수업시간 중에는 별도로 다뤄지진 않지만 10가지 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요. 총 10개의 품사 꼭 기억해 주세요. 수업시간 중에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이 가운데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구 HSK 시험과 신 HSK 좀 달라졌는데요. 신 HSK 시험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대한 쓰임이에요. 동사는 이 가운데 별표 3개, 네, 형용사는 별표 하나. 수로가 될 수 있고 문장 안에서 주요 성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위주의 학습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부사와 전치사는 여전히 사랑받는 두 개의 파트인데요. 부사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전치사 별표 하나. 자, 접속사 중요합니다만 별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사에 비해서는 나머지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명사서부터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까지를 우리는 실사라고 부릅니다. 실제 존재하는 단어. 이 실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사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는 왼쪽이죠. 참. 왼쪽에 있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4가지는 우리가 허사라고 부릅니다.
허사는 중국어로 쉬츠라고 합니다.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실사, 실츠, 허사, 쉬츠. 허공의 단어란 뜻이에요. 허공의 단어, 허위에. 이 가공 단어들은 반드시 실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와 허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그 가운데 실사 중에서는 동사, 형용사 위주의 학습, 허사 가운데선 부사, 전치사, 접속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 또 충분한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코겐속 정리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은 필기 내용은 제가 지울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작! 명사, 대명사. 네, 동사, 형용사는 맞긴 맞는데 수사, 양사를 여러분들 빠뜨리셨어요. 다시 명사, 대명사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非常好.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품사에 대한 정리 끝났고요. 다음은 구. 수업 시작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법 단위 중에서 최소의 단위는 형태소. 그 다음은 단어. 그 다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구의 형태를 이룬다고 했죠? 자,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맞게, 자, 여기서 2개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딱. 일정한 규칙 꼬부라기 밑줄. 교과서는 3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결합한 단위를 바로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자, 구의 종류 다양한데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5가지 구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중해보세요. 자, 첫 번째, 형용사 구. 다 같이 형용사 구. 그렇죠. 우리 예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예문들 전부 다 외울 겁니다. 수업시간 중에. 다 함께 딴딴더 정지很好. 정지很好. 이 가운데 很 부사 플러스 好 형용사 결합인데요.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 형용사 구. 대표적이죠. 형용사 구는 문장 안에서 부사어라든지 뭐 관용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차차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강 첫날이니까 대략적인 이해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单单的成绩很好 시작. 单单的成绩很好非常好. 잘하셨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사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구라고 하면요. 보통 동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을 동사구라고 하는데 다 함께 打电话. 그렇죠. 打 플러스 电话 결합은 바로 대표적인 동사구입니다.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죠. 일반적으로 동사구는 동사 플러스 명사도 있지만 동사 플러스 동사도 동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他常常给老师打电话 시작. 他常常给老师打电话. 그는 자주 선생님께 전화를 건다. 이런 표현이었죠. 자, 打电话가 대표적인 동사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술구. 자, 다 함께 주술구. 말 그대로 주어 플러스 수어 결합을 주술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 일단 들으세요, 여러분. 我不吃是有原因的 시작. 我不吃是有原因的 뒷절 따지지 말고 我不吃만 먼저 떠올려 보면요. 我 하고 不吃는 주어 플러스 그 다음에 수어 결합이죠. 그렇죠? 我不吃 그 다음 是什么什么的이 문장은 뒷부분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주어 플러스 수어 결합을 우리는 주술구라고 하는데 이 주술구가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주술구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我不吃是有原因的 我不吃是有原因的 그렇죠. 잘하셨고요. 형용사구부터 주술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치사구 차례인데요. 여러분, 전치사구. 나는 서울에서 공부한다. 시작. 我在首尔学习 한 번 더. 我在首尔学习 여기서 在 플러스 首尔 이와 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결합
또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결합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구는 주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요. 자, 我在首尔学习 한 번 더 시작. 我在首尔学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구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문장들이 딱딱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 플러스 무슨 단어 결합인지 무슨 품사 플러스 무슨 품사인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명사구 따라해보세요. 명사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명사구는 주어편서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앞에 이 어법 단위 설명 부분에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넣어주시고 명사구 중에서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 시작.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你们 대명사 플러스 两个人 이거는 수사, 양사, 명사 결합인데 이것도 우리는 명사라고 간주합니다. 수량명 결합에서 른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 혹은 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 이런 것들 우리가 명사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는 제가 하단에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구라는 것은 대명사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더라.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是的 강조구문이에요. 네, 是的 강조구문. 저는 우리 종로 근처에 종로에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 넘기 때문에 종로 근처에 지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저를 처음 보시면 중국어 선생님이시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 당신은 중국어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십니까? 라는 문장이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한번 더.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汉语的还是教英语的 잘하셨어요. 이랬을 때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시작. 教汉语的 네, 그렇죠. 教汉语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教什么的教什么的할 때의 자, 教라는 동사 플러스 한유 명사 그 다음에 맨 뒤에 더가 붙어 있죠. 얼핏 봐서는 이게 동사구 같겠죠. 그죠? 教와 한유는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니까. 근데 더가 붙음으로써 이 덧자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덧자구란 어떠한 하나의 구 형태 플러스 더 결합된 거. 제가 아까 구의 정의로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개 이상. 지금 教라는 단어와 한유라는 단어와 플러스 더까지 결합해서 덧자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끝에가 더로 끝나는 거 덧자구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총 6개의 구가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여러분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구에 대한 설명 가운데 덧자구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你是 시작.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 네, 그랬을 때 대답 시작. 教汉语的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 구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 부사 플러스 형용사였고요. 딴딴이의 성적 자 외워봅시다. 시작. 丹丹的成绩很好 대표적인 형용사구죠. 이렇게 팁을 드려요.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계속 더해드릴 거고 수업 시간 중에 무한반복으로 외워버릴 거예요. 모든 예문들을. 자, 두 번째 동사구 하면요. 그는 선생님께 자주 전화를 드린다. 시작. 他常常给老师打电话 그래서 打电话할 때 동사구는 뭐 플러스 뭐 결합? 동사 플러스 명사. 그 밖에 동사 플러스 동사도 동사구입니다. 세 번째, 내가 먹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야. 시작. 我不吃是有原因的 할 때 我不吃 무슨 구? 주술구. 그렇죠. 주술구. 我不吃 다음 이어서
전치사구가 있었거든요. 나 서울에서 공부해. 시작. 我在首尔学习. 그렇죠. 이때 在首尔뭐 플러스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도 역시 전치사구입니다. 다음 이어서 명사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명사구. 그래서 너희 두 사람 다 학생이니? 시작. 你们两个人都是学生吗?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고 덧자구 형태에서 방금 화면으로 딱 띄워드렸던 거. 시작. 你是教汉语的还是教英语的? 그렇죠. 대답은 教汉语的. 절 떠올려주세요. 문정아. 자, 다음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장이란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문장 구성하는 성분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 갈래 따라해 보십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뼈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품사면에서는 동사, 형용사였잖아요. 그럼 문장 성분에서는 뭘까요? 소연이? 주어, 수어, 목적어. 그렇죠. 뼈대 세우는 거 주어, 수어, 목적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수어예요. 네, 찍었어요. 그래요. 잘 맞췄어요. 그래서 수어가 가장 중요해요. 자, 수어에다 별표 3개 칠게요. 수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에서의 어떤 든든한 핵심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리거든요. 항상 이 문장에서 수어가 뭘까? 이런 것에 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중작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 부사어, 보어 가운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보어예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보어예요. 5, 6급 통틀어서 뭐 3, 4급도 마찬가지예요. 보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답답한 건 또 부사어 관용어예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 별표 하나, 그 다음 관용어, 별표 둘인데요. 보어보다 관용어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복잡 다단해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주어, 수어, 목적어 중에서는 수어가, 관용어, 부사어, 보어 중에선 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어에다가 별표를 2개 했다가 하나 더 덧붙일게요. 3개로. 네, 보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보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 다시 한번 뭐뭐뭐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네, 좋아요. 각각 이제 주어는 우리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유라고 합니다. 함께 주유. 수어는 다 함께 웨이유. 네, 목적어는요 빈유라고 합니다. 다 함께 빈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선생님들은 주웨이빈 하면 주술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는 중국어로 띵유라고 합니다. 다 함께 띵유. 그리고 부사어는 쭈앙유. 한 번 더 쭈앙유. 상황어라고도 하고 상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부사어. 그 다음 보어라는 것은 부유. 다 함께 부유. 네, 그래서 자, 한 글자씩 앞 글자만 따면 주웨이빈 띵状부 시작. 주웨이빈 띵状부. 좋아요. 위자는 각각 어자, 위안 할 때 위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코겐속 정리했고요. 제가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제를 조금씩 내드릴 때 이 과제 중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코겐속 정리를 그려오시는 과제예요. 수업 시간 중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곁가지로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 오늘은 1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기초 잡는 날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 파생되게 이렇게 주어의 정의, 주어를 구성하는 성분, 무주어문 이런 것들, 주어가 생략돼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곁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월 말 그리고 다음 달 초 중순 정도 되면 적어도 품사 및 문장 성분에 대해서 2, 3갈래 이상 마인드맵으로 이 중국어 어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주웨이빈 띵状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문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하면 짧은 문장, 바로 언어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 교과서 33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작은 단위라는 이 말에다가 밑줄 쫙.
이게 바로 단문입니다. 아까 단문을 중국어로 뭐라고 했었죠? 네, 단쥐라고 했었죠? 함께 단쥐. 좋아요.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한 번만 포함되는 거. 이게 바로 단문입니다. 자, 주어 수어 한 번 동그라미. 주어 수어 밑줄 한 번 동그라미. 반면 복문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 결합되는 형태들인데, 자, 33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문에 너 뭐 먹고 싶니? 다 함께 你想吃什么? 饺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물만두, 그 다음에 또 고기만두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빠오즈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중국 현지에서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빠오즈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饺子는 주로 중국 북방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는 미판을 주로 즐겨 먹습니다. 쌀밥.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들 가운데 그 북경 토박이 선생님 홍단 라오스와 남쪽 선생님 위보 라오스가 계신데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면 메뉴 고를 때 항상 우리 위보 라오스는 무조건 밥이 있어야 돼.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홍단 라오스는 吃面吧, 面条吧. 칼국수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칼국수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문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33페이지 하단에 너 뭐 먹고 싶니? 뭐라고요? 시작! 你想吃什么? 자, 물만두? 饺子. 그렇죠. 이때 饺子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문장을 이루죠. 주어 수어 없어요. 我吃 이거 없어요. 그냥 목적어 자리에 원래 놓여야 될 것 같은 饺子가 그냥 문장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문. 이거 단문이에요. 단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만 이렇게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이 되기도 하고 단어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단어 하나로 문장 될 수 있다 밑줄점. 이것도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프린트물이나 뭐 교재를 보시게 되면 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의 경우 두 칸 띄고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饺子 하고 마침표가 돼 있어요. 쌍따옴표 돼 있으면 네. 그럼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라서 문단으로 한 문단. 그 다음에 또 두 칸 띄고서 그 다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어지만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 문장의 종류 가운데 단문, 우리가 이제 복문 들어갈 차례인데요. 복문이란 건 34페이지로 또 넘겨보시고요. 자, 34페이지 상단에 단문에 대한 예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你想吃什么饺子? 시작! 你想吃什么饺子? 그랬을 때 돼지고기 만두 함께 猪肉饺子. 네, 조금 아까는 그냥 饺子 자체가 문장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猪肉饺子 해서 단어가 두 개 결합됐네요. 이거 뭐예요? 단어가 두 개 결합된 걸 뭐라고 불러요? 구라고 부르죠. 구가 바로 문장을 이뤘어요. 아까는 단어가 문장을 이뤘고 지금은 구가 문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구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밑줄점. 구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다. 猪肉饺子. 네, 대표적이죠? 다음 복문. 복문이란 두 개 이상의 단문으로 구성된 문장을 복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나는 한국인이고 너는 중국인이다. 시작! 我是韩国人,你是中国人. 그렇죠. 제가 중국 유학 시절에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랬던 일화가 중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룸메이트 언니랑 시장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뭐 베이항이라는 데가 있대. 베이항. 그래가지고 택시를 딱 탔죠. 그래서 쓰지 我们去 베이항 이랬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분이 베이항? 베이항? 그래서 혼자서 막 그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언니가 베이항 1성 2성이 아닌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1성, 2성, 1성, 3성, 1성, 4성 들어갑니다. 베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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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항. 네,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납치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막 차를 몰고 가더니 어디다 딱 세우는데 외딴 곳에다 세우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가서.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는데
그분도 되게 험악하게 생긴 거여서 무서웠어요. 일주일 만에 납치당한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 분인데 어디로 가시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저 빼이항이라는 무슨 시장이 있대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빼이항이 아니라 빼이항이에요. 삼성 이성으로 빼이항 시장.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그거를 성조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조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만나면 너 발음 괜찮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 현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행은 꼭 한 번씩 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은 선택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씩 가셔서 본인 스스로 이걸 체험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현상 강의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끊임없이 막 코치를 해주시죠. 그 다음 대화 나눌 때도 가급적 원어로 대화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음이 조금씩 더 정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자, 현재 우리 본문 부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 너는 중국인. 뭐라고요? 시작. 韩国人, 你是中国人.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我是韩国人, 주술목, 你是中国人, 주술목 해서 단문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이거 뭐예요? 복문이 된 거죠. 복문, 복합문, 복문, 후주의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보시면 막 일어나서 밥맛이 없어. 시작. 因为我刚起床所以什么都不想吃. 자, 因为所以라는 접속사에다가 네모박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 접속사 혹은 조건관계 접속사 앞뒤에 홍을 이루는 이 접속사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이해를 꼭 해야 되고요. 중적할 때 꼭 하나 이상씩은 써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비교인데요. 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이 가운데 특징, 자, 품사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각 단어가 고유하게 지니는 문법상의 의미, 자, 문법상의 의미 밑줄 줘. 그 다음 문장 어느 자리에 쓰이든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밑줄 줘.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문장 성분 1번에서 단어 또는 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자, 어떤 역할 밑줄 줘. 주어, 수어, 목적어인지, 관용어, 부사어, 보어인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문장 성분 변화 밑줄 줘. 자, 특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요. 1번과 2번에서 각각 나왔듯이 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품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장 성분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주어가 되고 수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수어가 되고 목적어 자리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품사가 변형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죠. 자, 그 종류는 조금 아까 다 외웠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보죠. 자, 품사의 종류 뭐뭐뭐 있죠?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그렇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만 제가 따봤고요. 여러분들은 숙제하실 때 코갱 속 정리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해서 그려오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 문장 성분에는 6가지 있었거든요. 시작!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그렇죠. 수업 시간 중에 주술목은 SVO, 관형어, 부사어, 보어는 원가로, 네모가로, 꺾은 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예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예 가운데 单单学法语 시작. 그렇죠. 单单学法语. 그러면 单单은 사람의 이름은 주어 자리 놓였으니까 주어입니다. 学는 뭐예요? 네, 동사로서 문장 성분은 수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의 결합인데 문장 안에선 주어, 수로, 목적어가 됩니다. 반면 자 문장 성분으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法语很容易 시작. 法语很容
그렇죠. 저는 중국어 강사지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찐따이 장화, 많은따이 운동화 이런 거. 네. 파위 很容易. 자, 프랑스 전공하신 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쓰시면 정말 웃기죠. Bonjour, Drezou, Paris-Baguette 이러면 똑같은 예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파위가 똑같은 명사긴 한데 앞에는 목적어로 쓰였고 뒷문장에서 어때요? 주어로 쓰였네요. 그럼 품사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품사는 동일하게 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很 부사, 容易 형용사.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해서 주어 뒤 수로 부사가 되니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지금 당장은 복잡해 어지러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부사어 때문에 그래요. 부사어 관용어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주어 수로는 명확합니다. 자, 정지간 파위가 앞에서는 목적어였는데 뒤에서는 주어로 바뀌었지만 품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품사와 문장 서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그 다음에 자, 파위의 품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문장 서문 바뀌었다. 그 다음 밑줄 줄. 품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문장 서문은 바뀌었다. 자, 그럼 우리 기차놀이 한번 할 차례인데요. PPT 화면 잠깐 봐주세요. 중국어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해요. 자, 다 함께 부사어. 네, 이 부사어는 네모괄호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앞에서 주어를 제한 수식하고 목적어 앞에서 목적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불러요. 다 함께 관형어. 그렇죠. 관형어. 그 다음에 주어, 수로, 목적어는 제가 각각 SVO로 표시를 해드리게 되고요. 자, 부사어라는 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는가 하면 수로 앞에 놓여서 수로만 수식 제한하는 그런 부사어도 있어요. 이것도 부사어인데 자, 한번 순서대로 따라 읽어볼게요. 다 함께 부사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로, 보어, 관형어, 목적어. 그렇죠? 그래서 주, 술, 목 사이사이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수로? 하나 더? 보어. 그렇죠. 술보. 뼈대, 옆에서 뼈대를 보충해주는 성분. 네. 자, 여기까지 중국어 어순을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교재 35페이지에서 중국어의 어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리고 표시했던 이 어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 원래는 주, 술, 목이지만 수로 뒤에서 수로 허할 때 보충해주는 성분 보어. 그래서 다 함께 我写日记 시작. 네, 보어는 수로 뒤에 놓인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我写完了日记 시작. 我写完了日记. 그렇죠.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我写完了日记할 때, 일기 할 때, 이 중에서 我가 주어, 写가 수로, 그 다음 완이 결과보어. 자, 따라해보세요. 결과보어. 그죠? 다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기, 목적어. 이렇게 해서 주술보목 형태인데요. 我写日记 주술목에서 완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어에서 자, 수식어는 중심어 앞에 놓입니다. 중심어 앞 동그라미. 형광펜 밑줄 좀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식어란 건 앞에서 수식해주는 단어를 말하고 중심어란 수식을 받는 단어를 말해요. 중심어란. 그러니까 주어랑 관형어랑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또 관형어랑 목적어로 놓여 있을 때 수식어는 뭐예요? 관형어. 중심어는요? 주어, 목적어인 셈이죠. 자, 그래서 또한 수로 앞에 놓인 부사어도 역시 수식어,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수로는 중심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词 아시겠죠? 각각의 예문 따라해 보십니다. 我的姐姐有漂亮的女儿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어가 수로를 수식하는 상태 함께 我已经写好了一篇文章 그렇죠. 아까 문장이라는 단어, 문장이라는 것을 중국어 어법 단위로는 뭐라고 했었어요? 문장을
문. 그쵸? 단쥐 혹은 후쥐라고 했었죠. 단문, 복문으로. 근데 여기에 원장이란 단어 있어요. 이 원장은 한 편의 글을 말하는 거고요. 단쥐, 후쥐 할 때 쥐는 한 줄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쥐와 원장에 대한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하이라이트. 마무리 정리. 중국어의 기본 구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식어가 없는 상태에서 수식어가 조금씩 확장되어서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형태. 같이 뼈대를 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세요. 네. 여동생. 다 함께, 妹妹. 吃. 面包. 뼈대 세웠습니다. 주술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주술목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여동생이 다 먹었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妹妹吃完了. 그렇죠. 妹妹吃完了. 보어 결합된 형태. 다음은 여동생은 다 먹었다 빵을. 시작. 妹妹吃完了面包. 자, 이제는 좀 더 복잡하게 妹妹吃完了面包 상태에서 내 여동생이 빵 한 개를 다 먹었다. 시작. 我的妹妹吃完了一个面包. 그렇죠. 여기서 我的妹妹는 잠시 후에 하나 더. 네, 我的妹妹吃完了一个面包. 자, 여기에서 또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요. 방에서를 在屋里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 시작. 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덧붙여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부석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방금 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 시작. 刚才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자, 그러면 방금 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 자, 응용해 봅시다. 방금 우리 아빠가 방 안에서 밥 3공기를 다 드셨다. 시작. 刚才我的爸爸在屋里吃完了3碗米饭. 그렇죠. 3碗米饭.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때 주의사항은 이런 깡차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집어넣느냐 이런 차이인데 품사에 대한 이해는 제가 품사편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품사편에서 보다 더 자세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좀 더 풍부하게 제가 더 뼈대를 세워드릴 겁니다. 자, 중국어 어순 한 번 더. 刚才我的妹妹 시작. 刚才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어휘 가운데 조금 발음이라든지 또 획수, 주의해야 될 단어들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뜻을 모르는 동시들은 같이 뜻도 외워보시고요. 성적, 다 함께 정지. 보시면 실사변이죠. 요거 빠뜨리고 스어자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책임할 때 책자가 됩니다. 자, 지금 한 번씩 쓰시면서 마무리. 다음, 일어나다. 이합동사 다 함께 起床. 동사성, 명사성의 결합을 우리가 이합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합이라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 다 이합동사입니다. 起床. 다음, 형용사입니다. 쉽다. 다 함께 容易. 네, 중국어도 아주 쉽죠. 그죠? 찐달장화, 마른달 운동화 하면은 금방 중국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엉터리를 막 자꾸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롱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 입문하시고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한 번 더 다시 롱이. 네, 다음 쓰다. 다 함께 写. 그렇죠. 写. 또 이미란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已经. 글, 문장, 다 함께 원장. 네, 주의와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주의는 한 줄짜리, 원장은 한 편. 네, 이 편 원장. 그래서 원장이란 단어는 보통 네, 편이라는 양사로 같이 호응을 이룬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의 어휘에 이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어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중작을 하거나 문장을 만날 때 어떤 문장에는 주어가 꼭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주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성 성분과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꼼꼼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수어편. 수어라는 것은 또 정의가 어떻게 되고 수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가 수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사, 형용사 외에도 기타 품사들이 다양하게 수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받으실 강의 계획표 뒷장 넘기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코겐 쏙 외워서 그리기. 실은 수업 시간 중에 형태소, 단어, 그리고 단어, 구,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공부한 내용을 그냥 그려보세요. 생각 안 나는 부분만 추가로 여러분들 보충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고서. 그래서 외워서 그리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예문 5번씩 읽어보시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형용사 구 하면은 딴따다 정지 한하. 그러니까 형용사 구 하면 이 문장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 구 하면 무슨 문장이 떠오르고 또 주술 구 하면 무슨 문장이 떠오르고 이렇게 탁탁탁탁 바로 나올 수 있게끔 5번씩 읽으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 다음 단어 외우기. 단어는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외우시거나 획수, 헷갈리고 품사 잘 몰랐던 것만 표시해서 그것만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함께 따라해보세요. 공부의 가장 큰 적은 자신감 부족. 첫 번째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두 번째 부담감. 그렇죠.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 싫은 이유가 너무 많다고 여길 때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어법반 동시들은 지금 인강 또 현장 강의 끝나자마자 숙제 바로 하시고 귀가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부담감으로 쌓이지 않도록, 또 내가 부담감이 쌓이다 보면 숙제를 많이 못하다 보면 점차 공부에서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달부터 열심히,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문장 성분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품사 그리고 문형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법적 체계가 탄탄해질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을 마치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好，大家辛苦了。